안녕하세요. 경제학개론 튜터링을 맡은 경영학과 오승희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 파트에서 중요한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정부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이 모두 다 잘 살 수 있게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항상 똑같은 방향, 똑같은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경기가 침체될 때도 있고 과열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경기가 침체될 때는 실업이 증가하게 되고 경기가 너무 좋으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경제가 불안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경제 불안정을 없애기 위해서 경기 변동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경기 변동 조절에 필요한 것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되는 것이죠. 먼저 재정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은 크게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나뉘는데요.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후퇴 갭을 감소시키기 위한 총수요 확대 정책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경기 후퇴 갭이 뭔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D1 총수요 곡선을 한번 보시면 지금 총 생산량이 Y1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 총 생산량이 잠재 생산량인 YP보다 더 뒤에 있습니다. YP만큼 생산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Y1과 YP 사이에 있는 경기 후퇴 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기 후퇴 갭을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AD1에서 AD2로 곡선을 이동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기 후퇴 갭도 조금씩 줄어들어 없어지게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그 말은 총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후퇴 갭을 감소시키기 위한 총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한데 그걸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러한 정책에 속할까요? 첫 번째는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 구매 증가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면 총수요도 당연히 확대되겠죠. 정부가 구매하는 것도 총수요에 포함이 되는 수요니까요. 두 번째는 조세 감소입니다. 세금이 감소하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세금에 내야 할 돈을 다른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세 번째는 정부 이전 지출의 증가입니다. 정부 이전 지출은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것이 정부 이전 지출에 속합니다. 이렇게 정부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 그렇게 받은 돈으로 지출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긴축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축적 재정 정책은 인플레이션 갭을 감소시키기 위한 총수요 축소 정책입니다. 아까와 달리 인플레이션 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총수요를 축소한다는 점에 중심을 두고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총수요 곡선이 지금 AD1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총생산은 잠재 생산량보다 더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생산량을 잠재 생산량까지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AD1을 AD2로 이동시켜줘야겠죠. 그러면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축소를 시켜줘야 된다는 걸 뜻하게 되고 긴축적 재정 정책은 총수요 축소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 생산과 잠재 생산량 사이에 있는 이 갭을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갭을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총수요 축소 정책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책을 반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확장적 통화 정책입니다. 아까 확장적 재정 정책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인플레이션 갭이 아니라 경기 후퇴 갭을 없애주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이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했었죠. 확장적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역시 Y1, YP 사이에 존재하는 경기 후퇴 갭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수요 증대를 위한 통화 정책이 되는 것이죠. 저금리 정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자율 하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로도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중앙은행에서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겠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들은 투자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그만큼 쉬워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대출받은 돈으로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에 많이 지출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개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지고 있던 빚과 같은 부담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총수요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그래서 확장적 통화 정책은 총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이 되고 이자율 하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축적 통화 정책은 아까와 반대로 인플레이션 갭을 줄이기 위한 통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수요를 감소시키려는 통화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AD1에서 AD2로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통화 정책, 즉 고금리 정책이 되는 거예요. 왜 고금리 정책인지는 아까랑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에서 화폐 공급을 줄이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투자 지출이 감소, 그리고 소비 지출이 감소하게 돼서 결론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상으로 제3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